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캐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OCI부터 이제 HBM 관련해서 이제 뭐 포인트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우선 OCI 같은 경우에는 공개매수 현물 출자 영향으로 저는 이제 주가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바닥 다지기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게 이제 8월 4일 날 오전 10시에 나와 있는 뉴스인데, 뭐 이후연 OCI 홀딩스 회장이 뭐 말레이시아 매체에 따르면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사진 자체는 일반 그 회사가 주지 않는 이상 기자가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결국 제가 생각했을 땐 이거는 줬다, 회사에서 이 기사 내달라고 준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핵심 내용은 그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뭐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폴리실리콘 관련해서 드라이브를 걸면서 주가를 계속 이렇게 부양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계속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공개 매수 현물 출자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OCI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OCI 그룹의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소액 주주가 공개 매수에 응하는 것 자체가 달갑지 않기 때문에 공개 매수 기간에는 이 공개 매수 가격인 13만 9천 원 이상의 주가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특히 중요한 게 이제 공개 매수 기간이 8월 말부터 9월 20일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회사의 그 중요 직책자라면 8월 31일부터 막 뭐 부양하는 내용들 내보내면은 좀 뭔가 시장에서 이제 안 입곱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 뭐 8월 한 중순부터 계속 이제 시장에다가 뭔가 어필을 하면서 계속 당근 정책들을 여러 개를 내면서 이 주가가 13만 9천 원 이상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13만 9천 원에 되지 않는다면 이 OCI 홀딩스의 신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신주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결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솔브레인과 솔브레인 홀딩스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이 공개 매수 현물 출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끝나니까 이 솔브레인 홀딩스가 한번 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OCI와 OCI 홀딩스의 사례에서도 OCI가 얼마나 주식이 신주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희석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희석 요인이 그 더 이상 이제 리스크가 아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게 이 공개 매수 현물 출자가 완료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공개 매수 기간에 13만 9천 원을 주가 회사가 그 이상으로 보내지 못했다면, 제가 주주라면 저라면 이제 그 OCI 홀딩스를 청약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OCI 홀딩스 신주를 받고 나면 이 불확실성이 제거된 OCI 홀딩스는 한번 주가가 튈 것이고, 그때 이제 우리가 뭐 차익 실현을 하든지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3만 9천 원치에 해당하는 OCI 홀딩스를 줄 것이고, OCI 홀딩스는 그 시점부터 주가가 한번 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대 주주는 소액 주주가 공개 매수 기간에 13만 9천 원에 해당하는 그 OCI 홀딩스를 안 받아가는 게 좋기 때문에 아마 최대한 주가를 부양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주가가 이제 다시 되밀렸어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막 변동성이 있었던 시절이었고, 최근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실제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외부 요인도 있고 매크로 요인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그 이녹스 첨단 소재 관련된 뭐 탱고픽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실적 리뷰랑 뭐 전망 같은 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만히 읽어보다가 가장 이제 단기적인 어떤 이슈에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은 이녹스 리튬, 그러니까 자회사의 이녹스 리튬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수산화 리튬 사업하겠다는 걸 알겠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요 고객사인 삼성 SDI랑 8월과 9월에 계약이 어느 정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8월이고 곧 9월이기 때문에 삼성 SDI와 이녹스 첨단 소재의 자회사인 이녹스 리튬과 미리 이제 그 수산화 리튬 관련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코멘트들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온도 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뭐 다각도로 파악해 본 바로는 뭐 삼성 SDI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산이 있습니다. 두산이 이제 뭐 엔비디아에 이제 뭐 납품하는 거 있다 해서 한번 주가가 튀고 나서는 다시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이 두산도
로보틱스가 이 상장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장 이슈 때문에 최근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주가가 막 들썩들썩이고 했는데, 여기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6월, 이게 더벨에서 나온 기사고, 6월 9일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고, 예비심사 청구서가 접수되면 45 영업일 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6월 9일부터 영업일수를 다 더해서 해보면 8월 11일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음 주죠. 다음 주 8월 11일까지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 IPO 관련된 심사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 주가가 두산이 한번 들썩이지 않겠느냐, 또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번 들썩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일정에 대해서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있는데, 네이버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뭐 큰 폭의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었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그 새로 이제 출시되는 이제 하이퍼 클로버 X를 기대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8월 24일 날 하겠다라고 요 IR 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실적 발표 관련된 IR 자료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느냐 못 미치느냐에 따라서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 8월 24일 날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인데, 주가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8월 23일 날 이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아시다시피 미국의 AI 관련된 기업들을 보게 되면 뭐 AI 관련해서 주문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코멘트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도 굉장히 23일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23일이 한국 시간으로는 우리가 시장에 한국 시간의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건 24일로 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네이버의 그 하이퍼 클로버 X도 24일 날 AI가 그 AI 플랫폼이 오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버프 받으면서 이 네이버 주가가 8월 24일에 또는 그 이전에 주가가 들썩이지 않겠느냐,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YG엔터는 이제 계속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YG엔터랑 제가 SM을 이제 좀 상관관계를 통해서 괴리를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이게 한번 수렴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YG엔터가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이 중간값까지 이제 수렴을 했었고, 그리고 YG엔터는 이 재계약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이제 시장에서 언급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되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불확실성이 지금 현재 극단값으로, 다시 한번 극단값으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베팅하느냐 마느냐 이런 고민들을 또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이 블랙핑크의 재계약 이슈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26일 로스앤젤레스 공연 일정 안에 엔드모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미뤄봐서 뭐 깜짝 발표가 있을 것 같고, 이달 말에 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베이비몬스터는 데뷔가 이제 9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블랙핑크 관련된 YG가 재계약이 이달 말경에 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뉴스들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트레저도 계속 앨범을 잘 팔고 있기 때문에 이 블랙핑크가 재계약 이슈가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든 재계약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만약에 재계약을 안 한다고 하면은 주가가 한번 급락할 것이고, 급락하더라도 그건 매수 타이밍이 될 것이고, 만약에 재계약을 한다고 발표를 하면은 일단 추격 매수를 막 붙어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가는 SM과 굉장히 괴리가 벌어져 있고, 그 이전에 1분기 실적 발표 잘 나왔을 때는 이 SM과 괴리가 여기 노란색이 요 정도 칠해질 정도로 괴리가 한번 붙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0.31 이렇게 0.30, 0.28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한 요 정도 수준까지 거의 이제 YG엔터랑 SM이 동일한 수준의 어떤 주가 흐름을 한번 수렴해줬다. 근데 그 수렴이 다시 풀린 거는 블랙핑크 재계약 불확실성 때문이고,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되든 안 되든 저는 해소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악재가 나오더라도 그 악재가 결국 주가가 떨어지면 그거를 거꾸로 매수 타이밍으로 사야 되는 어떤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LX 인터는 뭐 최근에 이제 그 포스코 인터가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뒤따라가고 있었고, 뭐 일본에 이제 마루베니라고 하는 상사회사가 있어요. 그 상사회사랑
이 포스코 인터는 아예 괴리를 좁히면서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는 구간으로 들어갔고, LX 인터는 이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관련된 기대감이 굉장히 있는데 그게 언제 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뉴스가 나왔던 게 8월 4일에 이 LG 컨소시엄, 이 컨소시엄 안에 이제 LX 인터내셔널이 있고, 이 LX 인터내셔널 관련해서 올해 이제 연내하겠다라고 이제 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당장에 이제 LX 인터가 뭐 확정적인 어떤 뭔가가 나온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이게 배당까지 고려하면은, 그리고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고려하면은 여기서 이제 주가가 바닥 다지기를 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리스크가 뭐가 있냐면, 아시다시피 HMM이 지금 현재 그 M&A 매물로 나와 있고 투자 설명서와 예비 입찰 안내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예비 입찰 제안서 제출 마감일이 8월 21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 이거 LX 그룹이 들어가게 되면은 회사가 현금을 여기다 다 때려 넣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LX 인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제 1조 3천억 정도 되니까 돈 다 때려 넣는 거 아닌가라고는 걱정을 좀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LX 그룹과 글로벌 세아는 투자 설명서는 받아가는데 자문사를 선정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문사 뭐 어떤 회계법인을 이제 자문사로 선정을 하는데, 이 자문사 선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지금 21일까지이기 때문에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최종 입찰에서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게 지금 현재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8월 21일에 이 HMM 관련해서 최종 입찰을 LX가 하지 않는다는 게 저희는 오히려 시장에서는 호재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주가가 바닥 다지기 들어가면서 8월 21일부터는 점차 이제 이 인도네시아 관련된 기대감이 계속 주가를 한 번씩 튀게 만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에 이 아시다시피 화장품 관련된 CNC 인터내셔널이 주가가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요 CNC 인터내셔널 영향 때문에 다른 화장품 기업들도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 그 원인이 이제 실적이 잘 나와서 그렇고요. 이 실적이 잘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거 화장품 실적 잘 나오는 거 보니까 유사한 화장품 회사들 실적도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 같이 막 반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실적 모멘텀 플레이를 하신다고 하면은 뭐 이런 이제 일정들을 뭐 아시겠지만 일정들을 잘 체크하면서 아마 시장에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라면은 제가 이제 현재 이제 뭐 주식을 하고 있는 운용력이다, 펀드 매니저다라고 하면은 이거 종목별로 여러 개 깔아놓은 다음에 실적 발표하는 날마다 청산을 하겠어요. 비중을 줄이는 거죠. 일부 가져갈 것만 남겨두고. 그렇게 이제 뭐 두더지 잡기라고 전 표현하는데, 그런 두더지 잡기 전략도 뭐 나름 해볼만 한 것 같다. 이미 화장품 실적이 잘 나왔고, 그리고 일본의 이제 유사 기업도 실적이 잘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뭐 그 실적 잘 나온 기업 이름이 뭐 이세탄 미츠코시 뭐 이런 회사도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한국에 있는 뭐 화장품 회사들, 중저가 브랜드를 관련된 회사들도 잘 나올 것이다.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HBM 관련인데, 아시다시피 이 한미 반도체가 이제 가장 키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내용이죠. 여기에 한미 반도체가 여기 내용이 나와 있어. 한미 반도체 관계자는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글로벌 핵심 기업이 한미 반도체의 주요 고객사인 만큼 우리가 생산 능력을 갖추고자 했다. 이 생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뉴스가 이제 딜렉에 있어요. 딜렉에서 먼저 나온 거고, 그 장비 주도권 다툼을 한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TC 본도 수요에 맞춰서 생산 능력 캐파를 확장을 완료했다. 근데 이게 올해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고객사의 발주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하이닉스 향으로 이제 고객사가 이제 발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그 시장에서 야 이거 하이닉스 쪽에서 이 HBM 관련해서 발주가 발생을 하면 이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고 다른 HBM 관련된 장비 회사들도 주가가 들썩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HBM 관련해서 덜 오른 기업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코
일본의 이제 디스코와 국내에서 이제 HBM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주가 괴리를 좀 그려보면서 어떤 게 더 올랐을까 막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국내 기업끼리만 또 비교를 해보면서 좀 덜 올랐던 것들 이런 것들을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시장도 마찬가지로 뭐 화장품의 CNC 인터내셔널이 실적이 좋으니까 뭐 화장품 주식들을 미리 좀 선제적으로 플레이하면서 실적 발표를 이용해서 뭐 차익 실현을 하는 전략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또는 이제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야 한미반도체 관련해서 하이닉스가 발주하면은 야 삼성도 할 거고 다 이제 HBM 관련해서 발주가 이제 다른 장비들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됐으니까 한번 우리가 장비 관련된 주식들을 좀 덜 오른 것들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던 것들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보자 뭐 이런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상으로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